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국이고요. 오늘 주제는 Introduction of 감마 펑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하기에 앞서, 네, 공유요? 혹시 어떤 공유 말씀하시죠? 네. 이거 전체 하면,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이 주제로 발표할 거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감마 펑션이라는 게 사실 제가 조사를 해봤지만 정말 많은 성질들도 있고, 또 진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오늘 다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만 하는 식의 세미나일 거고요. 즉, 여러분들께서 만약 더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던가 아니면 구글링 하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다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이 감마 펑션이란 게 뭐냐? 저희가 일단 고등학교 때 이런 팩토리얼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자연수를 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대입해봤자 0까지밖에 대입을 못했죠. 근데 저희 지수함수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2의 제곱 4, 2의 세제곱 8 이런 식으로 계산했지만 어느 순간 이제 2에다 2분의 1승도 하고 루트 같은 걸 사용해서 또 거기에 이제 2의 파이승 이런 식으로 무리수까지 확장해서 결국 실수를 정의역으로 했죠. 저의 오늘 목표도 그런 건 똑같습니다. 이 팩토리얼 함수를 이제 원래 자연수에서만 정의된 이 정의역을 실수까지 확장하고 그걸 또 복소수까지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2분의 1팩 이런 거는 사실 아까 함수에다 대입하면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맞죠? 여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고 좀 많이 이상하죠, 아무래도. 이런 건 잘 정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실수로 확장을 하면 사실 이런 함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적분을 통해서 얘를 좀 멋있게 바꾼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를 저희가 지금 감마 펑션이라 부르고 얘는 계산해보면 실제로 x-1의 팩토리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의역을 만약에 복소수까지 확장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감마 z라고 쓸 수 있거든요. 얘도 뭐 생긴 건 똑같겠죠. 어쨌든 z라고 쓰면 앞으로 이제 이거 여기에다가 a 플러스 bi 복소수를 대입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컨텐츠는 이러고요. 일단 처음에 팩토리얼 펑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n팩을 막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에서 1까지 곱하는 걸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2분의 1팩 같은 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유명한 수학자 오일러 씨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팩토리얼을 유리수 나아가 실수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무한곱을 생각해냅니다. 이게 오일러스 인피니트 프로덕트인데 자, 여기 있는 항들, 이거를 계속 곱하다 보면 무한번까지, 그럼 얘가 mpeg이랑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볼까요? 자, 계산이 좀 있는데, 이건 차분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항들 있잖아요. 여기에 m번째 항, 그러니까 m이에요, m. m번째 항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여기 분모는 n분의 n 플러스 1의 n승이 있을 거고요. 여기 왼쪽에는. 나 오른쪽에는 n 플러스 n분의 m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다 곱하면, 자, 하나씩 봐볼게요. 여기 있는 분모, 여기는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m까지 곱한 거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1부터 n까지 곱한 n 팩토리얼을 분모에 또 곱해주면, 얘는 결국 n 플러스 m부터 1까지 다 곱한 n 플러스 m팩이 될 거예요. 즉, n팩을 분모 분자 곱해주면, 여기 있는 얘네는 일단 저희가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제 분자만 봐보면 1, 2, 3, 4 해서 m까지 곱하겠죠? 그럼 m팩이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약분이 돼요. 2의 n승이랑 2의 n승 이렇게 3의 n승, 3의 n승 그러면 m 플러스 1 n승만 남을 거고 분자에는 분모는 여기 맨 처음인데 1만 남아서 이런 식이 완성됩니다. 물론 m은 이제 무한대까지 가야 되니까 리미트 m이 무한대가 있겠죠? 근데 얘를 살짝만 더 재조정해보면 전 여기 있는 m팩을 얘에다 다시 나눠볼게요. 그러면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n까지 곱하는 거 있죠, 분모는? 그 다음 분자는 여기 n 팩토리얼이랑 n 플러스 1의 n승이 남을 텐데 저희 n은 참고로 지금 파이나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합니다. 실수값이에요. 2분의 1, 2분의 3 같은 숫자인데 그러면 저희 여기 있는 n 플러스 1을 이렇게 극한값 1로 보낼 수가 있겠죠? 이게 n개 있고 여기는 또 1부터 n까지니까 n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극한을 1로 보내면 여기는 1이 되고 n 팩토리얼만 남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죠. 이게 n 팩토리얼인 걸. 자, 그래서 얘를 좀 깔끔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시그마는 원래 더하는 거잖아요. 얘는 다 곱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자,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팩토리얼의 값이 무엇인지 한번 대입을 해서 실제로 구해볼게요. 뭐, 곱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거를 계산하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월리스 프로덕트란 게 있는데요. 얘는 실제로 이런 숫자들을 곱하면 2분의 8,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네. 여기 제일 첫 번째는 1보다 크죠? 두 번째는 1보다 작고, 여기 세 번째는 1보다 크고, 네 번째는 1보다 작죠? 그러면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면 이렇게 2분의 파이로 수렴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자만 봤을 때는 짝수들의 제곱이죠? 분모만 봤을 때는 짝수에 1 빼고 1 더한 거 곱하고, 1 빼고 1 더한 거 곱하고, 그러면 분자는 이렇게 4K 제곱이 나올 거고요. K번째 항은. 그다음 분모는 2K-1, 2K 플러스 1을 곱한 거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를 4로 나누면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자, 저희는 이거를 이용할 건데, 제가 다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좀 시간도 걸리고 복잡해서.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자, 복잡해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2분의 1 팩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이 식이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이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분모가 지금 합차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k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k 마이너스 2분의 1을 유도할 겁니다. 어떻게든. 자, 다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2분의 1 플러스 k? 얘를 이제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한다 했는데 한번 저희가 두 번째 항부터라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k에다 k 마이너스 1을 대입함으로써 싹 다 두 번째 항부터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가 k 마이너스 2분의 1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1번식이. 자, 2번식은 뭐냐면 여기 2분의 1 팩토리얼에 k1부터 무한대인데 이번에 첫 번째 항의 그 숫자를 곱하기로 빼가지고 두 번째로부터 곱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얘 1 대입하면 3분의 2 루트 2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빼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식에 있는 여기 k-2분의 1 보이죠? 그다음 2번식에 k 플러스 2분의 1이 있는데 얘네 둘을 곱함으로써 저희가 이 월리스 프로덕트 앞에 봤던 이 숫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얘는 물론 2부터니까 아까 월리스 프로덕트는 1부터였고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 값이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또 지난번처럼 그냥 아까처럼 약분이 다 되거든요. 하다 보면 여기도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리미트 값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다 잘 계산해보면 얘가 2분의 루트 파이가 나옵니다. 오, 그럼 저희가 이제 원래는 자연수밖에 안 되던 얘를 이제 저희가 적절한 숫자를 대입함으로써 유리수 같은 거를 무리수도 되거든요. 잘 대입하다 보면 이렇게 숫자를 실제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2분의 3팩 같은 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좀만 잘 해보시면. 자, 근데 오일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런 인테그랄 형태로도 n 팩토리얼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란 고민을 했어요. 얘는 실제로 베르누이가 그 수학자 베르누이가 고민하던 적분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하게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핵심은 여기 분자에 있는 n 팩토리얼이에요. 여기서도 n 팩토리얼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적분은 제가 손글씨로 했거든요. 다 쓰긴 좀 힘들 것 같아서 빠르게 봐볼게요. 여기는 미분을 계속 할 거고 여기는 적분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 부분 적분 아시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면서 곱한 걸 더하면 됐죠? 네. 여기 근데 부호만 봐보면 여기 플러스,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 다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계속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는 1-x의 n승과 여기 이 복잡해 보이는 2 플러스 1분의 x의 2 플러스 1승 있죠? 얘네는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보면 0을 넣어도 0이고 1을 넣어도 0이에요. 그래서 이 항들이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다 0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 n부터 2까지 곱한 얘는 드디어 x가 사라지거든요. 네. 얘부터 죄송해요. 여기 살짝 잘못 적었는데 여기 1까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 n 팩토리얼과 이 항을 곱한 이 마지막 항만 살아남아요. 0부터 1까지 대입했을 때. 그걸 계산해 보면 이런 그 아까 봤던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2라고 적었잖아요. 오일러 상수. 얘가 굳이 2가 아니더라도 어떤 숫자가 되든 분모는 뭐 여기 이 자리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고요. 중요한 건 분자가 n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계산을 살짝만 더 해볼게요. f랑 g가 컨티뉴어스 펑션이라고 일단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 자리에 저희는 이 대신 상관없다 했으니 g분의 f를 넣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해보면 좀 스킵할게요. 얘가 이런 식이 나오고 다시 해보면 이 세 번째 줄 식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f가 1로 가까이 가고 g가 0으로 가까이 가본다고 해보죠. 그럼 왼쪽 한번 좌항에다가 1, 0을 대입해보면 이 분모 여기 보이죠?
1 더하기 0, 1이죠? 1이죠? 계속 1이 나와요, 분모가. 즉, 좌변에는 n 팩토리얼만 남고요. 우변식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변식을 잘 계산해보면 이렇게 g의 n 플러스 1승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g가 0으로 가면 사실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얘가 계산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일러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오일러가 어떤 방식을 썼냐? 얘를 치환적분을 해요. x 대신에 이제 x의 f 플러스 g분의 g.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t라고 쓰는데 그냥 저는 편의상 x라고 썼습니다. 어쨌든 얘를 치환적분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살짝 더 깔끔한 형태가 나오게 되었고요. 얘가 f가 1로 가고 0으로 간다 했을 때 저희는 다 계산을 해보면 얘만 계산하면 됐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n 팩토리얼은 이렇게 보이는 식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g가 0으로 가까이 간다 했을 때 리미트 g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얘는 그 x를 상수로 보고 로피탈 정리를 써서 분모 미분, 분자 미분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그럼 지수함수 미분 때문에 마이너스 lnx가 나와서 실제로 마이너스 lnx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n 팩토리얼을 이런 적분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정말 깔끔해졌죠? 아까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이렇게 또 적절히 치환적분을 하면 저희가 계산해서 n 팩토리얼을 이런 적분꼴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0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저희가 흔히 아는 그 감마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일러가 이 감마 함수를 유도해 냈고요. 그럼 저희가 원래는 자연수에서만 정의가 됐는데 이제는 실수까지 다 정의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n 자리에 적절히 제가 어떤 숫자들을 대입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함수를 찾게 됐고요. 여기는 n 대신에 실제로 x가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자, 계산을 좀 해볼게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2를 대입해보면 감마 1은 2를 뺀 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이거 적분하면 0 팩토리얼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다 해보면 이 마지막 항만 살아남거든요. 1, 2, 이거 3팩. 그래서 1팩, 2팩, 3팩 이렇게 값이 잘 나옵니다. 자, 얘를 부분 적분으로도 이게 잘 성립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적분 계산은 제가 다 했어요. 자, 여기 왼쪽 거는 여기 0으로 가요. 왜냐하면 2의 마이너스 t승이 이기겠죠? 무한대가 들어가면. 0을 넣어도 얘는 0이고. 오른쪽은 자세히 보면 이거 아까 보던 감마 펑션에 n 곱해져 있는 거죠? 여기 상수. 그래서 n을 빼주고 계산해 보면 n 감마 n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식을 하나 구했고요. 여기 제일 왼쪽부터 오른쪽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저희가 감마 1, 감마 1이 감마 2가 된다는 건 아까 확인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면서. 그럼 이게 인덕션으로,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으로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마 함수가 이게 n 팩토리얼을 잘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리수 같은 걸 넣어도 잘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한테 시키면 실제로 2분의 루트 파이가 나오고요. 이제 만약에 2분의 9 같은 걸 구한다, 감마. 그러면 이 공식, 그러니까 x 감마 x가 감마 x 플러스 1과 같다. 이걸 이용하면 얘가 실제로 저희가 흔히 아는 팩토리얼 비슷하게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뭐 유리수나 무리수 같은 거 잘 계산하면 되겠죠? 하나의 값을 그리고 구하면 거기에 1 더한 숫자도 저희가 알아서 알 수 있고 계속 확장시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실수의 모든 값에 대해서 이게 잘 정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만약에 0을 대입해 볼게요. 0 감마 0은 감마 1인데 저희 감마 1은 1이라고 있고 여기는 좀 식이 안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좌변이 0이니까. 그래서 얘는 z가 0일 때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0일 때 성립하지 않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겠죠? 똑같이. 마이너스 2도 그렇고. 즉, 0부터 이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갈수록 얘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만약 여기다 감마 0을 구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1팩이죠? 얘는 값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아날리틱 컨티네이션이라는 걸 할 건데요. 혹시 여기 1학년 분들 몇 분이나 계신지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잠깐, 좀 1학년 아닌 분들 계시는데. 자, 제가 이제 어떤 개념을 설명할 건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일단 처음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등비구수 배웠죠? 등비구수의 무한합,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R의 n승이 있을 때 만약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계속 작아지다 보니 1-R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다 억지로 한번 2를 대입해 볼게요. 억지로 한번 2를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 방금 식이 맞다면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되어 있지 않고 다른 데도 정의되어 있다면 얘가 마이너스 1을 도출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얘는 뭐 유튜브에서 피에딕 넘버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아날리틱 펑션이라는 걸 얘기할 건데요. 제가 차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의인데요. F가 만약 아날리틱 펑션이라는 거는 어떤 오픈셋이 있을 때 그 안에 모든 그 정의역 값에 대해서, 정의역 Z에 대해서 얘가 그 테일러 시리즈, 이게 테일러 시리즈거든요. 그 미1 때 배운 AN에 적당한 저희가 코에피션트 상수를 대입해주면, 계수를 대입해주면 얘가 테일러 시리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이 값이 서로 똑같으면 얘가 아날리틱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오픈셋이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살짝 쉽게 설명을 드리면, R1, 그러니까 실수축, 수직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열린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와 같은. 그 다음에 만약에 좌표 평면에 대해서는 좀 미리 보여드리면, 잠깐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놈을 아날리틱 펑션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흔히 아는 얘네도 저희가 다항 함수로 이렇게 다항 함수의 무한합, 그러니까 테일러 시리즈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얘네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sin x와 같은 놈들도 아날리틱 펑션이고, ez, 이게 z가 복소수여도 저희가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대표적인 아날리틱 펑션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는 회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 인피니트, 얘가 뭐냐면 무한번 미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아날리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테일러 시리즈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는 무한번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번 미분이 되면 아날리틱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발레가 이놈인데, 자, 0에서는 0이고 0이 아닐 때는 이 함수를 따라가는데, 얘가 이거 확인해 보시면,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무한번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 인피니시 되는데, 문제가 얘를 실제로 0이 아닌 범위에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다 0으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테일러 시리즈 할 때 앞에 계수를 이제 미분한 다음에 0을 대입한 식으로 해서 구했잖아요. 그 계수들이 싹 다 0이 돼요. 그 말은 얘가 테일러 시리즈로 표현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 0으로 죽어버려서. 그래서 이게 아날리틱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컴플렉스 펑션, 그러니까 복수 함수는 정말 좋거든요, 성질이. 얘가 한 번만 미분 가능해도 아날리틱이 성립해요. 얘를 뭐 홀로모픽, 엔타이어 펑션 이렇게도 부르는데 참고만 하시면 되고. 자, 또한 아날리틱 펑션들끼리 더하고 곱하고 합성을 해도 아날리틱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오늘 다룰 함수들은 다 한 번 미분이 가능하고 복수 함수인데, 그리고 더하기 이런 곱하기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아날리틱 펑션으로 오늘 하는 건 싹 다 그냥 아날리틱 펑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아날리틱 컨티뉴에서 얘를 배울 건데 얘가 핵심입니다. 자, 일단 읽어만 볼게요. 어떤 FG가 아날리틱이고 어떤 오픈셋 B에 대해서 잘 정의가 되었고 또 대문자 FG가 있는데 얘가 B보다 더 넓은 U라는 오픈셋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만약에 그 작은 B라는 범위에서 두 함수가 함수값이 다 똑같다면 이 대문자 F를 소문자 F의 정의역 확장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까 오픈셋은 평면에서 살짝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이 대문자 FG가 이 큰 영역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소문자 FG가 이 작은 영역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해보죠. 근데 만약에 이 작은 정역, 그러니까 둘의 교집합에서 두 놈의 함수값이 다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소문자 F의 정의역을 U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함수 있죠? 얘가 원래는 R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아날리틱 컨티뉴에이션을 이용하면 얘는 네. 네. 아날리틱 펑션은 한글로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단어를 아, 해석적 함수라 부르나요? 네. 이 아날리틱 컨티뉴에이션은 해석적 연속이라 부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는 한글로 그럼 해석적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글로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해석적 함수의 정의역이 이 큰 범위랑 작은 범위에 잘 정의되어 있고 각각 만약에 이 작은 범위 안에서 둘 다 함수값이 똑같으면 그러면 이 작은 해석적 함수를 큰 함수로 그 정의역이 더 넓은 함수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얘는 일단 이 함수가 맞죠? 이 무한 이 합이 이제 이 함수랑 똑같은데 이 범위 안에서는 저희는 근데 1 마이너스 r분의 1은 사실 유리함수로서 r이 1이 아닐 때 잘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더 큰 놈이잖아요, 정의역이. 근데 이 좁은 정의역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오픈셋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서 함수까지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정의역을 여기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저희가 아까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다가 아니라. 자, 어쨌든 넘어가서 이제 얘기해야 될 건 마지막으로 유일성인데요. 이건 그냥 말로 할게요. 어떤 펑션이 있는데 걔를 정의역을 확장시켰다. 아날리틱 컨티뉴에이션으로. 그러면 걔는 유일하다 이 얘기예요. 이거 증명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아이덴티티 시어럼이라고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걸 왜 배웠냐? 이걸 통해서 이제 감마 펑션을 정의역을 계속 확장시킬 거예요. 복소수까지. 자, 이 방정식 제가 찾았죠, 아까? 계산하면서 부분적분을 통해서. 저희가 근데 1부터 2까지 열린 구간, 이 실수축에서 1부터 2까지를 만약에 구했잖아요. 아, 저희가 구했잖아요, 적분꼴로.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다가 1부터 2까지를 대입함으로써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4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넘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런 식으로 구간의 일자리를 계속 확장시켜서 실수 전체를 다 덮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돼요, 실제로. 자, n 팩토리얼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일 때 1팩이니까 1, 여기. 미안해요. 감마 x는 x 마이너스 1팩이니까 팩토리얼 생각한 거 1 빼야겠죠. 어쨌든 감마 1은 0팩이니까 1, 감마 2도 1팩이니까 1, 이제 2 하면 2팩은 2, 3팩은 6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구간은 이 0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아까 이용한 이 공식에다 잘 대입을 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구간을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부터 2까지의 그 열린 구간에서 아날리틱 컨티뉴에이션을 이용해서 실수 전체까지 잘 확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 이제 복소수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Z는 A 플러스 BI라 생각했을 때 물론 A, B는 실수입니다. 자, 여기다 대입을 하면 사실 저희 A-1 플러스 BI 이렇게 되는데 그 복소수에서 지수 법칙은 잘 성립을 합니다, 일단. TBI를 이렇게 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곱으로. 저희가 흔히 아는 지수 법칙으로. 그랬을 때 저희 이 TBI를 제외한 왼쪽은 잘 계산하면 되겠죠? 문제가 TBI 승인데 저희 좀 아시는 분은 아시는 오일로 공식 이 E의 IZ는 이 식에다가 Z의 LNZ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E랑 Z랑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저희. LN의 성질 때문에. 그래서 바꾸면 얘가 ZI가 돼요. 그럼 저희가 이 T의 BI승도 이 ZI의 B제곱을 해주면 전체, 즉 이 함수의 B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문제 없이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I를 죄송해요. 1 플러스 I를 계산해보면 여기 이렇게 된 식도 이 T의 I승을 잘 바꾼 다음에 코사인 LNT E의 마이너스 T는 컴퓨터한테 시켜서 잘 계산시키고 사인 LNT E의 마이너스 T도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I를 붙여주면 저희가 이렇게 0.49 마이너스 0.15 I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소수에서도 계산이 잘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저희가 구한 X, 감마 X가 감마 X 플러스 1과 똑같다. 얘도 잘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I 대신 2 플러스 I도 구할 수 있고 3 플러스 I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복소수도 다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려보면 사실 복소수가 2차원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그냥 평면으로 표현할 때. 근데 C1에서, 그러니까 컴플렉스 1에서 컴플렉스 1으로 2차원에서 2차원을 보내는 거를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4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축 하나를 생략한 그림이고요.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그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서 정의가 안 됐다 했죠? 그 점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잘 그려집니다. 축 하나를 없애고 그리면. 자,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감마 Z가 사실은 아날리틱 펑션인데 엠팩처럼 행동하는 얘잖아요.
엠팩이랑 그러니까 정의역의 자연수일 때 값이 다 똑같았죠? 근데 얘가 유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유일하다 했잖아요. 제가 analytic continuation을 했을 때 함수는. 근데 얘는 유일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아까 오픈셋일 때 얘가 확장할 수 있다라 했죠? 둘 다 오픈셋일 때 아니면 열린 구간 그 살짝 점선으로 되어 있는 영역. 그런데 저희가 자연수 n에서 바로 이게 확장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자연수 n은 복소수 C에서 오픈셋이 아니거든요.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거는 일단 그렇다 하고 넘어갈게요. 얘가 오픈셋이 아니어서 저희는 그러니까 n 팩토리얼에서 이 감마 n으로 바로 아날리틱 컨티뉴에이션을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럼 어디서 했냐? 사실 그 오일러 인테그랄 보셨죠? 앞에. 그게 실수해서 정의가 됐죠? 자, 저희는 거기서 1부터 2까지 오픈셋에서 정의되는 함수를 구하고 걔를 확장시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n 팩토리얼에서 바로 확장시킨 게 아니어서 저희는 얘가 유일하지 않다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얘도 확인해보면 감마 z가 있고 여기 m이 만약에 정수일 때 자, 이 사인은 정수 파이면 다 0이죠? 그래서 얘가 n 팩토리얼 그러니까 자연수를 다 대입하면 얘도 싹 다 0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두 번째 줄의 펑션과 함수값이 다 똑같은데 얘도 애널리틱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이 함수도 애널리틱이고 사인은 저희 애널리틱 더하기 애널리틱은 애널리틱이라 했잖아요. 얘도 애널리틱이에요. 얘를 그래서 수도 감마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수도는 그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수학에서. 좀 감마처럼 행동하는 가짜 감마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감마 함수가 뭐가 특별하냐?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릴게요. 이게 로그 아리스메틱리 컨벡스 펑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로그 안에 합성시켰을 때 얘가 컨벡스 펑션이란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컨벡스 펑션이 뭐냐? 얘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때 이제 아래로 블록 배우셨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래로 블록인 함수구나. 자, 이거는 이 스여름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파란색이 아까 했던 감마 펑션이고, 이 초록색이 그 수도 감마 펑션입니다. 살짝 다른 펑션이었죠. 자, 이 파란색만이 여기 실수 범위에서 아래로 볼록인 유일한 함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초록색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갔다 왔다 하죠. 근데 이 파란색만이 유일한 함수여서 저희가 감마 펑션을 잘 사용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성질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그거죠. 그 컨주게이션이죠. A 플러스 B를 A 마이너스 B로 하는 거. 계산하고 씌우고 계산하나 똑같다 이 얘기고요. 또 1 마이너스 T랑 곱하면 이렇게 예쁜 식도 나오고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베타 펑션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감마 말고. 걔가 감마 펑션들로 막 이루어진 함수인데 그 친구를 좀 잘 쓰다 보면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만 가설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리만 제타 펑션이라고 있는데 그 펑션이랑 감마 펑션을 곱하면 이런 적분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도 있으니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뭐 저를 찾아오시든 아니면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든 해가지고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 그것도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R도 사실 C1에서 오픈셋이 아니거든요. 네, 클로즈셋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사실 저희가 지수 함수에서 원래 자연수만 정의되어 있는데 그거를 실수까지 확장해버리잖아요. 그냥 그 가장 괜찮은 함수 하나를 골라놓고 얘가 이것처럼 잘 행동하구나 해서 그냥 넓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한 아날리틱 펑션, 컨티뉴에이션은 1부터 2까지 오픈셋이 있을 때 걔를 실수로 확장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걔는 오픈셋이거든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아, 사실 제가 이건 생각했는데, 그 적분 꼴 기억하시죠? 거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같은 걸 대입하면 t에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그게 발산하거든요? 적분을 해보면. 그래서 그 값은 실제로 정의가 안 되는 거여서 그 아날리틱 컨티뉴에이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값이 아예 그냥 발산해버려요. 다이버지 해버려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아, 네네.
네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많아요. 특히 근데 감마 펑션 말고 베타 펑션이라고 있는데 그쪽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엄청 많이 나오니까 돈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실까요? 자, 없다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